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921년 영국 에베레스트 정찰 원정대 3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21년 에베레스트 정찰 원정 대원들은 각자 다양하게 영국 식민지인 인도 북부 도시 다르질링으로 집결했습니다. 당시 그 원정위원회는 대원들한테 등반 장비 구입비로 처음에는 50파운드를 지급하고 나중에 추가로 100파운드를 더 지급했습니다. 장비 구입은 대원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원정대장 하우드베리와 팀 닥터 알렉산더 울라스트는 자비로 자신들의 그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대원들은 후에 그 에베레스트 북면 6,000m 캠프에서 52실에 추위로 발발 떨며 밤을 지샜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리털 우모복과 같은 보온 옷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등반대장 헤럴드 레이번은 1921년 3월 먼저 그 영국을 떠나 인도로 출발을 하고 원정대장 하우드베리와 알렉산더 울라스탄, 가이 블록은 3명은 2차로 출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멜러리는 학교에 그 사직서를 내고 4월 8일 원정대 그 짐을 챙겨서 마무리를 짓고 배로 인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멜러리는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인도 캘카타에 5월 10일 마지막으로 도착 다리질링에 합류를 했습니다. 인도 그 측량국 소속인 헬린 모스헤드, 에드워드 힐러, 알렉산더 헤런도 인도 현지에서 다리질링에 합류를 했습니다. 원정 대원들은 티베트를 향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인도 측량국 소속 헨리 모스헤드는 1921년 5월 13일 측량 그 선발대 일행들과 함께 5일 먼저 다리질링을 떠나 인도 북부 도시 시킴의 그 강톡을 거쳐 직선 루트인 티스타 강을 따라 올라가 세르포라 고개를 넘어 티베트 캄파종에 도착했습니다. 본대인 그 정찰 원정대는 1921년 5월 18일 대원 8명, 인도 행정관 2명, 셀파 17명, 포터 21명, 총 인원 48명과 그 인도 정부가 보내준 노새 100마리로 짐을 챙겨서 티베트 고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본대인 그 정찰 원정대는 다르질링을 출발해 시킴의 그 젤레푸라 고개를 넘고 춘비 계곡을 따라 올라가 탐나 고개를 넘어 티베트의 그 캄파종에 도착했습니다. 이 루트는 좀 길었지만은 쉬운 루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레킹 도중 인도 정부가 제공한 노새 100마리는 시킴의 그 정글을 통과하는 험난한 그 여정길에서 습기가 많고 거머리가 득실거리고 무더운 그 진흙탕길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가 출발한 지 그 5일 만에 모두 조랭말과 약화로 그 대체를 했습니다. 트레킹 도중에 그 조지 멜러리가 남긴 글을 보면은 원정 대장 하워드 베리는 전형적인 영국 대주주의 그 거만한 인물로 보였고 스코틀랜드 출신 그 등반대장 헤럴드 레이번은 고집불통의 그 독선적 인간으로 등반 중에 골칫게나 아프겠다고 짐작을 했었습니다. 여하튼 여러 지역에서 갑자기 뭉쳐진 군인, 학자, 산악인 등 독립군 대원들이므로 앞날이 평탄치는 않을 것 같다고 멜러리는 짐작을 했었습니다. 그 티베트 고원으로 들어서자 춥고 건조한 날씨와 끝없는 먼지바람의 그 자갈길과 고산증으로 구토와 두통, 설사로 많은 그 고통을 받으며 트레킹으로 나아갔습니다. 대원들은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하고 장엄한 전설의 그 초몰할리 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식어버린 열정과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원정대 요리사의 그 음식 솜씨는 엉망이고 최악의 그 음식을 먹으며 티베트의 그 남부 5,000m가 넘는 두구라 고개를 넘어 티베트 라사 쪽 반대 방향인 에베레스트 서쪽 방향으로 틀어 내륙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고산 경험이 제일 많은 고소 생리학자 알렉산더 켈라스 박사는 고산증과 그 두통, 구토로 야 끝할 기운도 없어서
들것에 실려 포터들이 들고 가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티베트 고원 캄파종 16km 앞에서 안타깝게 신부전증으로 53세에 급사를 했습니다. 켈라스 박사는 티베트의 황량한 고원마을 돌이 많은 남쪽 언덕에 묻혔습니다. 자신이 혼자 등반했던 파우훈리, 칸첸야오, 초모요모의 3개의 봉우리가 저 멀리 보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원정대장 하우드베리가 성경 고린도서 9절을 읽으면서 매우 감동적인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원정 대원들은 저 멀리 만년설로 덮인 에베레스트 북면을 최초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등반 대장 헤럴드 레이번도 복통으로 병색이 완연해 원정대장 하우드베리는 팀 닥터 알렉산더 울라스탄을 동행시켜 시킴의 락첸으로 레이번을 돌려보내야 하는 극단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갑자기 대원 2명이 사라지게 되자 졸지에 알파인 클럽 산악인 출신 조지 멜러리가 임시 등반 대장으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젠 루트 개척에 알파인 클럽 산악인 2명인 조지 멜러리와 가이블록에 달려있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쪽 에베레스트 방향으로 가는 이 루트는 서양인들이 한 번도 와보지 못한 미지의 땅으로 멜러리는 편지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지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원정대는 티베트 남부 세카르종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티베트어로 요새라는 뜻입니다. 세카르종에 도착해 보니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도원이 있고 이곳에는 예전부터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원정대는 세카르종을 출발하며 이젠 단조로운 트레킹은 사라지고 거친 모래바람을 맞으며 다르질링을 출발한 지 한 달여 만에 베이스캠프 칠 장소인 에베레스트 북면 티베트 남부마을 팅그리종에 마침내 도착을 했습니다. 이쯤에서 원정대 루트를 정리해보면은 인도 북부 도시 다르질링을 출발해 1921년 5월 18일 출발해 시킴의 춘비 계곡을 따라 올라가 탕나 고개를 넘고 티베트의 캄파종에 도착했습니다. 이곳부터 방향을 에베레스트 북면이 있는 서쪽으로 틀어 팅그리종에 1921년 6월 19일 도착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북면이 보이는 300가구를 마을로 원정대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등반팀인 조지 멜러리와 가이블록은 루트를 찾기 위해 본격적인 에베레스트 정찰 등반에 들어가고 팀별로 각자 임무를 맡아 수행을 했습니다. 당시 원정대장 하워드 베리는 에베레스트 북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원정대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에베레스트를 오를 수 없다고 이미 단정을 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에베레스트 북면에는 3개의 롱북빙하가 있었습니다. 주 빙하인 롱북빙하를 두고 양쪽에 동롱북빙하와 서롱북빙하가 있는데 멜러리 팀은 롱북사원 쪽으로 들어가 정상으로 가는 루트를 찾아 빙하를 헤매고 다녔으나 실패를 하고 에베레스트 등반 루트 가능성은 어느 방향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일단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멜러리는 원정대장 하워드 베리와 상의한 끝에 이쪽 루트로는 도저히 에베레스트 능선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7월 말에 온 길로 다시 되돌아가 동쪽인 카르타 마을에 2차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1년 영국 에베레스트 정찰 원정대 4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 멜러리는 에베레스트 정찰 원정에 참가하면서 당최 이 전체 프로젝트의 그림에 대해 매우 궁금해 했었습니다. 멜러리가 대원으로 선발될 때 멜러리는 눈에 띄는 산악인도 아니었고 특출한 등반 기록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922년과 24년 멜러리의 8,000m 도전은 지금도 영웅적인 도전으로 기록이 됩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